네, 글로벌 경제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는 맞습니다.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피디아 조원 교수와 함께 할 텐데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국민주잖아요.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네, 2022년 올해 8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항상 많이 사는 종목인데 특히 이 삼성전자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때 뭐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가자를 외쳤었는데 지금 5만 원 중반대입니다. 6만 전자도 지금 힘겨워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게 엊그제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한 조건이 못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네. 저 나름대로 이제 주식시장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한때 시가총액에서 뭐 30%를 육박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그거 규제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6%대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시총에서 뭐 20% 이하잖아요. 네. 18% 정도 되나요? 또 외국인 지분도 올해 뭐 계속 내려와서 52% 정도 됐다가 지금 5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외국인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주구장창 팔았을까?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점유율도 세계 1위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인텔을 따돌렸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매출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미래를 보잖아요, 항상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며칠 전에 나온 그 산자부 그 무역 관련 수출 통계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좋지 않았어요.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맞아요. 6%인가 이렇게 6%대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ICT 관련해 가지고 수출이 좀 저조해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특수가 있었잖아요. 네. 뭐 전화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다 컴퓨터 바꿨죠. 그렇고 서버도 다 바꾸고 예. 비대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서버 투자해야 엄청 호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급망 이거 이슈 같은 게 나오니까 혹시라도 이걸 못 받을까봐 계속해서 이제 잘 나갈 때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고를 많이 늘린 거죠. 네네. 그 바람에 이제 재고가 굉장히 쌓였네요. 많이 쌓였어요, 엄청. 그래서 이제 지금 디램 가격 같은 경우 고정 디램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내년도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그렇게 안 좋은 거는 거시적 변수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맞아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비롯해서 지수를 비롯해서 모든 반도체 업종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시적으로 안 좋고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예. 자동 판매기처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뭐 실적과 관계없이 팝니다. 그렇죠. 예. 삼성전자를 파는 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한국을 파는 거죠. ATM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아까 이제 미시적으로 말하면 어떤 재고 조정 문제, 이제 수요 감소라든지 반도체 고정 가격 하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수출이 줄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고착화될까 이게 문제인데 또 한 가지 또 희망적인 거는 이게 메모리 쪽은 그런데 비메모리 쪽,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죠. TSMC가 네네. 1등인데 그게는 6월 이후로 이제 40억 달러를 이제 계속 수출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46억 6천만 달러를 수출했고 네. 이게 이제 뭐 한 이제 30% 정도 수출이 증가된 거로 알고 돼 작년 네네. 동월 대비해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메모리는 좀 그런데 비메모리는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하나 이제 삼성전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DDR5요. DDR5. 예,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사용하는 D램은 DDR4입니다. 네. DDR5는 이제 전력 소비는 한 10% 정도 줄어들고요. 네. 스피드는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게 D램을 팔려면은 이걸 D램을 받아들이는 CPU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CPU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인텔이 상반기에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그 CPU를 출시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달쯤에 랩트레이크라는 CPU를 인텔에서 출시할 거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이제 그 노트북에 사용하는 것도 지금 이제 AMD에서 나온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DDR5가 생각만큼 이제 좀 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를 못해요. 현재까지는요. 현재까지는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DDR4보다 DDR5가 이제 가격이 자꾸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요. 예, 그 이제 DDR4가 왜냐하면 더 원래가 더 가격이 높은데 네. 25에서 30% 높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 이제 DDR4는 더 싸잖아요. 네네. 그럼 DDR5가 이제 점점 가격이 이제 하락해야지 이제 DDR4 안 사고 5를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그래 그런 이제 여건 같은 것들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뭔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좋은 제품일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수요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내년쯤이면 한 20% 대의 이제 DDR5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중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인데 이제 하나 이제 그 D램하고 랜드 플래시 네네. 그거 둘 다가 이제 내년까지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상황을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 보면은 좀 미래를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조금 덜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올해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주식에서 삼성전자가 덜 빠진 게 아니에요. 예,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체 미국에서 거래되는 반도체 관계되는 미국은 이제 설계나 장비가 네. 발달돼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팹리스 뭐 얘기하는 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흔히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AMD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6개 그 반도체 회사들을 지수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쭉 저번에 이제 잭슨홀 하고 난 다음에 뭐 내리다가 또 한 번 또 오르다가 이제 5월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딱 오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 제가 궁금해서 어제 금요일 날 올랐으니까 오를 수도 있겠다. 전체 지수는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미국장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수는 빠지는데 삼성전자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아침에는 그렇잖아요. 오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나?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오르는 경향이 대부분이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지금 파운드리라든지 네. 팹리스가 강한 미국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괜찮은데 디램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디램 수급 상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1분기 때는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디램 수급 상황 자체가 재고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재고만을 보면은 뭐 이게 아까 또
D램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TSMC도 재고가 한 4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재고율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재고 화면에 이제 보면은 예. 이제 나오는데 이게 재고량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가지고 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고량이 어마하게 늘어서 이제 4조 대까지 지금 재고가 자산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이제 뭔가 하면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재고 조정이 없다면은 네네. 반도체 가격의 회복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3분기가 재고 조정에서 굉장히 정점에 이르렀다.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재고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3분기에 강한 재고 조정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4분기에도 이어지고 내년 초에도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반도체 업계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재고 조정 말씀해 주셨는데 그다음 스텝은 언제쯤 뭐가 될지. 이제 저희가 이제 2018년에 그 상황을 지금 많이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그때 때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018년에 이제 그때 칩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칩 가격이 더 오르니까 반도체를 재고를 굉장히 많이 사왔거든요. 그때 이제 심하게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주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은 일단 좋지 않다. 내년은 일단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업황이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좀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 반도체 가격 그 최악의 국면은 내년 1분기가 이제 가격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거는 근데 사람들마다 예측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올 말에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데 있는데 대부분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내년이 안 좋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상반기에 재고 조정이라든지 어떤 가격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최악의 국면을 다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반도체 하면은 사실 중국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펼쳐지는 상황이 미국이 칩4 동맹이다 해가지고 일종의 중국과는 좀 선을 그어라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이 이쪽이든 줄을 서라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한테는 어느 쪽이 좀 유리할지이고 오히려 지금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이 지금 이렇게 일종의 이제 가름말을 타면서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기술 투자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격차를 오히려 좀 벌려주기 때문에 야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다라고 거다.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건 찬반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미국하고 끼어서 좋은 점은 사실 저희는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이잖아요. 네네네. 네, 뭐 파운드리라는 그런데 이제 반도체에서는 중요한 게 설계가 이게 부가가치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파운드리, TSMC나 저희가 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거예요. 네,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고 또 위탁 생산하는 예. 것들 생산 전반적인 제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죠? 이제 패키징. 이건 후공정에 속하는 네네네. 거죠. 전반 공정에서는 몇 나노 나노 해가지고 이제 미세 예. 공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패키징. 그다음에 이제 장비 이렇거든요. 장비 이런 거는 사실 우리는 거의 별로 발전돼 있지 않아요. 이제 장비는 대부분 미국, 일본, 그다음에 네덜란드 예,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우리 조금 있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장비라든지 소재 이런 것도 발달돼야 되는데 일본은 소재가 네네.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설계 기술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부터 이 칩4에 들어가서 설계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또 반도체 관련 법을 만들었잖아요. 진흥법을. 그럼 네. 세액공제도 주고 보조금도 주는데 R&D. 지원해주겠다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실공이 이제 설계는 좀 굉장히 못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제 제조 생산하는 거에만 삼성전자 전혀 설계를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조금은 하고 있는데 설계 기술 별로 이제 시통치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TSMC는 전혀 설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TSMC가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TSMC는 우리는 설계시켜 준 것대로만 네. 고객에게 만족을 최대한 해준다. 그래서 사실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게 굉장히 1위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네. 가려고 하지만 안 되는데 이 기회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도 계속 놀려 가야 되고 TSMC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미국에 붙어서 이렇게 하면은 기술 개발하고 네. 설계 이런 거에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서 입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있지만 기대감이 있고. 아니, 기대감. 당장 중국을 못 팔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네. 중국의 제일 수입품이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중국 스스로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반도체 작업률이 이제 20% 정도로 2025년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우리 그 반도체 물량이 수출이 한 뭐 60% 정도 되나요? 이제 그렇게 되는 시장인데 그 큰 시장을 이제 물론 이제 기존 이제 이게 몇 나노인가에 네네.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고급된 기술 같은 것들을 가져가면은 이제 미국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저부가 가치는 저부가치. 그러니까 그거는 있지만은 계속 정설하고 이런 걸 이제 못하게 만들려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뭐 중국이 보복할 거야 이제 그 너네 일로 가면은 걱정이에요. 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중국이 지금 뭐 작업률이 저 정도고 우리한테 저렇게 그 뭐 디램이나 랜드 플래시 없으면은 뭐 어떻게 그 뭘 만들 수가 어디서 없는 거예요. 받을 거냐. 아.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우리한테 보복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이 선상에서 이제 얘기를 그만두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뭐 전에 어떤 사람들 뭐 이유를 들어와서 칩5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렇죠. 좀 비현실적인 얘기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묘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아까 이제 칩4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저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ARM 인수 문제 같은 것도 뭐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ARM 인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 그 얘기 뭐 그 오늘 얘기가 지금 오늘도- 장례식 갔다가 네. 그 인수 논의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엔비디아도 ARM 인수해가지고 야 어시구나 좋다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 거의 뭐 독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가져가면은 완전히 그 영국 거 가져가면은 그냥 그 엔비디아가 날아간다.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내렸잖아요. 근데 저는 또 엔비디아가 또 뭐 삼성전자도 내렸지만은 엔비디아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네, 뭐 주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데 뭐 ARM을 인수를 하면은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해서 명실공히 이제 삼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맞아요. 사실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족한 부분을 이 기회에 지금 뭐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일 경우에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재고가 이렇게 많고 뭐 중국 기업도 대만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재고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되고 더욱더 이런 상황이 안 좋으면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
그 기업들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TSMC나 삼성전자한테는 또 유리한 면이 있고 결국 뭐 칩 그 반도체 이게 수요가 재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AI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예, 그러면 이제 고부가가치 반도체로 갈 거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나 TSMC가 있고 저희는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기술력 같은 것들이 지금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네네. 뒤에 뭐 5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에서 격차 같은 것들을 이제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따라잡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격차 같은 것들을 더욱더 벌려 놓으려면은 지금 뭐 치포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어두운 시기가 삼성전자와 뭐 TSMC 뭐 이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제 이 미국의 또 입장에서는 이제 인텔이 또 이제 아까 파운더리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제 굉장히 삼성전자 따돌리려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2위잖아요. 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삼성이 밀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뭐 근데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항상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에다가 텍사스 오스틴 뭐 테일러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한 거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시청자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텐데 지금 살 만한 타이밍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개인 의견입니다. 매일의 개인 의견입니다. 주가를 뭐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예.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예. 지금 현재는 사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 또 어떤 부분이 확대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라는 거는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다 반영을 많이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적극적인 물론 지금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FOMC가 FOMC. 자, FOMC에서 0.75로 했다 그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대하는 거는 잠시 랠리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은 기대 수준이니까. 기대에서 해서 이게 기대 수준이 넘었으니까. 백은 아니니까. 이건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뭐 잠시 올라갈 때, 그러면은 올라갈 때 이게 같이 올라가는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잠시인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가 터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터미널 그것도 모르고 네, 맞아요. 또 이거 FOMC 하고 난 다음에 파월의 입에서 또 무슨 어떤 말이 얘기가 나올지도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기적으로 뭐 이걸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삼성전자가 단타해가지고 먹을 게 되게 뭐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4% 5%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하루. 그날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시장이 어떤 이벤트에서 움직이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업황으로 봤었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당분간은 바닥을 탐색하는 것들이 가정이 조금은 더 간다. 이게 막 오래 간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항상 그 삼성전자 주식이나 하이닉스 주식은 또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이제 이게 그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베타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이게 업황이 최악인 국면 이전에 훨씬 한뭐 주가는 바닥을 바닥이죠. 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뭐 상반기에 이게 만약에 재고 조정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게 빠르면 뭐 이게 11월, 12월
그때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늦어도 내년 초는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일단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냥 그렇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지금 사신 분들이 이 5만 원대에서 이거를 그냥 매도하는 거는 네네. 너무나도 슬픈 얘기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삼성전자 다음 타임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고 지금 PBR이 1.2, 뭐 1.1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가격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낮았던 시기였고 이런 걸 봤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들보다는 DRAM이라든지 ICT 전반이 가지고 있는 업황, 경기 침체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식이랑 이게 쌀 때 사야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내고 보면은요, 한 1년 지내고 보면 그때 할 걸. 그런 생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유튜브 많이 찾아보면은 유튜브 스타일 제목대로 모아가야 할 종목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아갈 네. 때.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